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날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공연 나들이 소식 모아봤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출발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65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게만 무료로 접종하던 것에서 고위험군과 접촉이 잦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원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헤매던 치매 노인이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6시 40분쯤 대전시 가수원동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3시간 뒤쯤 한 노인이 대전역 지구대를 방문하자 송민지 경사가 앞서 실종 신고된 치매 노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가족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정원도시 박람회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6년 하반기에 재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1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과 화훼 조경 농가가 참여한 17차례 간담회를 연 결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시민행동은 공주시와 환경부가 백제문화재 개최를 위해 공주보 수문을 닫아 금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국가명승인 고만하루는 또다시 악취나는 펄로 덮였다며 고만하루 모래사장을 회복하고 훼손 경위를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대전역 개발 사업 다뤄보죠. 대전시가 당초 대전역을 지하 9층까지 만드는 그 지하 통합 방식의 그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국토부에는 지하 개발이 아닌 철로를 다시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전역과 철길을 지하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선로를 지상에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 데크를 덮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장호 대전시장은 지난 3월 이 대전의 중장기 계획인 2048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10대 핵심 과제로 2048년까지 이 대전역을 지하 9층까지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9층에 이 대전 고속철도역을 두고 지하 7층과 8층에는 도시철도 환승역, 나머지 지하 공간은 전시와 상업, 창업시설을 두는 지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 대전시가 그럼 결국엔 데크화 작업과 지하화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고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이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전시는 이 대전역 지하화 개발 사업이 아닌 이 대전역과 철로는 지상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 데크로 덮어서 개발하는 선상 데크화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전역 구간 철로 위에 기둥을 세운 뒤 이 바닥 형태의 데크를 세워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선상 데크화에 필요한 예산은 6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발표한 지하 9층 복합 개발 사업과 이 선상 데크화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이 경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선상 데크화 사업에 대한 매몰 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실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하복합 개발을 먼저 발표하긴 했지만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48 그랜드 플랜은 이 전체 대전 도시철도 지하화를 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주 고만하루 일대가 그 온통 악취가 나는 뻘밭으로 변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공주보 일대에 자리한 국가명승지 이 고만하루 모래사장을 찾았는데요. 이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는 모래를 찾아볼 수 없고
심한 악취를 뿜어내는 시커먼 진흙, 이 뻘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냄새나는 뻘이 됐는데 환경단체는 축제를 위해 이 환경이 오염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지난 9월 백제문화제를 일주일여 앞두고 공주시와 환경부는 이 공주보수문을 닫았는데요. 유등과 황포 돛배를 띄우기 위해 25일간 이어진 이 공주보 수위는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예. 이 축제가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고만하루 모래톱이 결국 악취가 나는 뻘밭으로 전락했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인데요. 예. 여기에 보철거를 위한 시민행동 측은 2019년 공주시가 수문을 열고 축제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6년째 이를 어기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들 단체는 특히 오래 쌓인 뻘밭만 제거한다고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수년간 쌓여있는 뻘밭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삽으로 퍼낸 진흙을 병에 담아 공주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주시 입장은 뭡니까? 네, 그 시민단체 항의 방문에 대해 공주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황당한 답변을 내놨는데 공주시 관계자는 해당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지 환경을 파괴한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 가면 또 이렇게 변할 텐데 자연정화가 되는 것이라고도 일축했습니다. 다만 모래톱 오염 정도는 확인하겠다면서도 백제문화재 개최에 관련한 담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인과 그리고 오염 정도에 대한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가을 산행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산에서 채취한 독버섯을 먹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보문산 등산로를 찾았는데요. 이 길 바로 옆 나무에도 버섯이 자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색빛이 돌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버섯, 부패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서 식용이 금지된 삼색도장 버섯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야생버섯이 대량으로 피어나는 시기를 맞아 이 버섯을 따르는 등산객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 분포하는 버섯 2,200여 종 가운데 이 독버섯이거나 독성 여부가 불분명한 버섯은 77%에 이릅니다. 예. 최근 충남 아산에서는 야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50대 여성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고 이 경북 문경에서도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 채취한 버섯을 먹고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독버섯을 먹은 구급 환자 다수가 구토나 복통 증세뿐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의식장애까지 일으킨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버섯을 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산지에서 자라는 버섯은 임산물인데 특히 산림의 소유주 동의 없이 버섯을 채취하는 것은 이 불법 채취, 절도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 분포하는 버섯 2,200여 종이 넘는데 이 가운데 77%가 이 독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독버섯과 식용버섯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독버섯은 그 알록달록한 화려한 무늬와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여기에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독버섯을 피해서 외관상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모양과 형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용버섯과 모양과 형태가 비슷한 독버섯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 느타리 버섯과 모습이 유사한 모습의 독버섯, 화경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예.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맹독버섯인 붉은 사슴뿔 버섯은 영지버섯과 매우 흡사해 이 등산객과 농민들이 영지버섯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용인 개암버섯과 모양이 거의 똑같은 이름도 비슷합니다. 노란 개암버섯이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 맹독이라서 소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식약처는 국내 자생버섯 대다수 중 이 식용버섯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전문가조차 구분이 어려운 독버섯도 존재한다면서 이 야생버섯을 먹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버섯 때문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대전시 법동의 한 도로 가로등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로등 및 주차된 차량으로 난데없이 화재 잔해물이 떨어져 차량 외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가로등 메탈 램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대전 점자도서관이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한밭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한글 점자의 날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훈맹정음을 창안에 반포한 날을 기억하고 평등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9일과 10일 대전 유림문화공원에서 숲속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엽니다. 가을 숲에서 즐기는 동화구연과 숲속 버스킹, 하늘에서 가을 숲을 느낄 수 있는 열기구 체험도 마련됩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가 안면도 일대 해변에서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맨발 걷기 코스는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에서 기지포 탐방지원센터 구간과 기지포 탐방지원센터에서 창정교 구간으로 신발 보관대와 세족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만 예년이면 가득할 단풍 소식 폭염 여파로 늦어지고 있죠.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나들이 소식 모아봤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이동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이동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팀 이동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답게 예술과 과학이 만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는 아티언스 대전 전시회가 시작됐네요. 네, 대전문화재단은 어제죠.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3층 전시실에서 2024 아티언스 대전 결과 보고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로 14년 차를 맞은 아티언스 대전은 2011년부터 과학도시라는 명성에 맞는 예술도시 구축을 위해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사업을 기획하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예술가와 연구기관의 과학자는 협업 주제에 관련하여 2년간의 멘토링 기간을 진행하며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창작 결과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과 전문가 비평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가와 그 과학자의 만남. 어떤 작품들이 좀 탄생했을지 좀 기대가 큰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는 참여예술가 9명인데요. 예예. 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7개 소속 과학자가 2년간 협업한 융복합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참여예술가 9명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지역 예술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그 대덕연구개발특구 그리고 또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기계연구원, 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런 소속 연구원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거기 과학자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2년 동안 협업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큽니다. 네. 전시 네네.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 더 특별한 점이 이제 관람객들이 작가하고 과학자와 이렇게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전시 기간 중에 융복합 창작의 과정과 결과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 작가와 과학자가 참여하는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오늘이네요. 13시에 대전 예술가의 집 3층 전시실 8에서 녹색 분칠 채소 워크숍과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정 박사와 멘토링을 진행한 금벌레 문창한 작가가 석탄 폐교 인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부는 당진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흙에서 키운 채소를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올려서 먹으면서 요리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예. 네, 2부는 석탄 화력 발전의 현재에 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정 박사와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갑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녹색 그리고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직접 이런 것들을 작품과 그리고 과학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11월 3일 14시 예술가의 집 아름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3일. 네, 네네. 3일. 네. 말씀해 주시죠. 나의 욕망 실험실과 대화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 양영주 작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양지연 박사가 욕망을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전염과 변이를 탐구한 과정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예, 토크쇼 이후에 참여자들이 직접 스탬프 아트를 찍어보고 AI 모델을 활용해 자신의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워크숍입니다. 네, 과학과 예술의 만남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20명까지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예. 예, 참여 신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미리 참여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가실 분들은. 네, 전시는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안내해 주시는 공연들 저희가 좀 대부분 무료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좀 소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네,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무료고요. 예. 이따가 뭐 일부 유료도 있지만 네.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니까 네. 문화 산책하시기 좋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늦가을 클래식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그 대전 음악제가 열리죠.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말마다 열립니다. 주말에요. 네, 대전 예술의 전당과 대전 시립미술관 특설 공연장에서 제10회 대전 음악제가 개최됩니다. 예. 2015년부터 진행된 대전 음악제는 대전 음악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전의 대표적 음악 축제입니다. 예. 올해는 오케스트라 시리즈와 앙상블 시리즈로 나눠 대전 음악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개막 공연은 좀 어떤 공연으로 준비됐습니까? 네, 개막 공연은 오케스트라 시리즈고요.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11월 3일 17시에 개최됩니다. 네, 어떤 음악 들을 수 있죠? 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그리고 드보르작의 현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이 장조를 연주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전 시립미술관 특설 공연장에서도 앙상블 시리즈가 열리죠? 네, 9일 15시 대전 피아노 음악계의 거장인 한정강 피아니스트의 독주에 예. 10일 15시 프로렌스의 추억이라는 부제로 바이올리니스트 정하나와 신성희, 비올리스트 안용주와 최효비, 첼리스트 김대중과 김호찬이 출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인 아티스트도 좀 초청하셨다는데 그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16일 15시에 일본인 아티스트 초청으로 키쿠치레이코와 아사노미키가 네네네. 무대에 올라서 네. 한국과 일본의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꾸밉니다. 네, 그렇군요. 피아졸라의 음악 가을 한 곡 듣고 싶은 그런 날씨네요. 네. 그리고 또 대전음악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두 번째 오케스트라 시리즈 연주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네. 17일 17시에 개최됩니다. 대전 연합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생상 협주곡 G 단조와 네. 슈만 피아노 협주곡 A 단조,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C 단조 등 다채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네, 생상과 슈만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하면 또 기타가 또 떠오르잖아요. 이런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만날 수 있는 행사도 대전에서 열리죠? 네, 어디로 가면 됩니까?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어울림홀과 아트브릿지에서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이 네. 개최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1960년대부터 대전 문단을 이끈 고 백강 그 조남익 시인의 작품과 창작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획 전시 소식도 있네요. 네,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문학관이 지난 9월부터 11월 24일까지 작고문인 회고전 시인 조남익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백강 조남익 시인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백강 조남익 시인은 1935년 충남 부여 출신이고요. 예. 현 고려대 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예. 1969년 첫 시집 산바람소리부터 21년 한밭향토문학론까지 50여 년간 문인으로 시작해서 네네. 평론을 해왔고 예. 한국문협 충남지부 임원 대전광역시 지회장을 네. 역임했으며 네네. 올해 3월 11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 대전 네. 지역 작가 시인이시군요. 요즘에 또 한강 작가의 그 노벨문학상 그 수상 소식 때문에 이런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직접 가셔서 좀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문학관에서 지금 작고문인 회고전 해가지고 시인 조남익 편을 이제 열고 계신데 거기에 가면 어떤 것들 좀 볼 수 있어요? 대전문학관에서? 대전문학관에 오시면요. 네. 조남익 선생님의
시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66년 등단 이후 50년간 발표한 10권의 시집을 포함한 작품들 그리고 조남식 선생이 대전문학관에 기증한 유품과 그와 함께한 문인들의 기록을 전시와 해설로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태주 시인도 유명하신데 그분의 인터뷰까지 담아서 이렇게 공개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혼례와 돌잔치 같은 일생 그 의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대전에 생겼네요. 네, 대전 이사동에 개관했고요. 예. 예, 유교 전통 의례관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지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생 의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생 의례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고요. 예. 예, 대전 별서라는 아까 말씀드린 유교 전통 의례관에서 관원상제 중 하나인 혼례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례, 전통 혼례하고 돌잔치 체험을 직접 이제 이사동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모집 대상은 전통 혼례 체험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 네. 아니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다문화 가정이거나 아니면 예비 부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군요. 네, 대전에 맞습니다. 거주할 경우. 네. 예, 그렇고요. 돌잔치 체험은 한부모 가정 아니면 네.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셋째 아이부터 가능하군요. 네. 네네. 전통 방식의 혼례와 돌상 차림 그리고 유교 전통 의례관의 한옥을 배경으로 기념 스냅 촬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는 각각 5회씩 진행되고요. 한 달에 5회인 건가요? 아니면 연간? 연간. 연간 5회. 올해는 네. 9월에 개관해서 5회고요. 그렇군요. 네.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 유교 전통의례관에서 뭐 매사냥 체험,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이런 체험이 가능합니까? 네, 매사냥은 야생의 매를 훈련해서 짐승을 사냥하도록 하는 전통 사냥법으로요.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대전무형유산 박용순 보유자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서 매사냥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전승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네. 이번 프로그램은 박용순 보유자의 매사냥 해설과 시연 그리고 시침이라 그러죠. 시침이 떼지 말라는 그 시침이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좀 참여할 수 있어요? 매사냥 체험은?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만 가능하고요. 예. 일반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12월 14일입니다. 조금 남았지만 그때 13시 대청호 인근의 효평마루에서 매사냥 시연이 있고요. 이때는 실제로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꿩을 날리고 네. 매가 따라가서 잡는 그런 부분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네요. 네. 그 대청호 인근 효평마루에서 매사냥 시연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이들 데리고 한번 이거 정말 체험하기 어려운 건데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예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12월까지 지역문화예술계 현장 실무 역량과 재생력 강화를 위한 실무사례 중심 특강 대전문화예술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네, 대전문화예술 아카데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올해 총 7회 운영되고요. 예.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섭외해서 저희가 실질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월 7일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이목선 패션 디자이너의 특강이 있고요. 네. 18일은 14시에 충남대학교에서 조윤범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의 특강이 있습니다. 예. 21일에는 14시에 네, 충남대학교에서 오후 2시. 네네. 박할린 공연 연출가의 특강, 26일 오후 2시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송승환 PMC 프로덕션 예술감독의 특강, 그리고 12월 3일 네. 2시에는 배재대학교에서 서일의 웹툰 정연희 스토리 작가의 특강이 열립니다. 네. 지금 특강 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에요. 저희 KBS에서 그 남자의 자격 하셨던 박할린 공연 연출가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송승환 감독도 그 난타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도 있고, 또 요즘에 방송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정연희 스토리 작가의 특강도 열리네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문화재단 이동영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는 피 튀기는 2기 혁신도시 유치전쟁, 피 마르는 대전 충남을 제목으로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용역 결과가 임박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 대전 충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초당적 협력과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수요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 충청권 2배 이상 늘려야 라는 제목으로 제도 도입 20년 만이자 독립법안이 시행하는 올해를 노인 일자리 확대와 질적 강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복지계의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중도일보는 막오른 예산정국 충청여야 내년 국비 확보 원팀 대화를 제목으로 국회가 어제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도별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이 절실해 지역 의원들의 역할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11월 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